천안불당초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감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동물과 식물에 대한 퀴즈. 두 번째, 도감의 활용 방법. 세 번째, 사서 선생님의 책 추천의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동물과 식물. 이런 것도 아나요? 친구들의 질문을 듣고 정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냇가에 놀러 갔다가 황소개구리를 봤어요. 황소개구리는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나요?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에 사는 개구리 가운데 가장 큰 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는 냇가나 저수지에서도 살고 웅덩이나 논에서도 살아요. 물풀이 많이 자라고 물이 깊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이면 어디에나 잘 살아요. 황소개구리는 물속에 사는 잠자리 애벌레나 물고기부터 들쥐, 작은 뱀까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 학교의 교환은 목련이래요. 목련꽃은 언제 피나요? 목련은 저절로 자라거나 심어 기르는 큰 키나무예요. 높이는 보통 10m쯤 되는데 20m에 이르는 것도 있대요. 4월에 꽃눈이 껍질을 벌리고 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자주색 꽃이 피는 자목련은 꽃이 일주일쯤 늦게 피어나지요. 학교 오는 길에 장제천에서 흰뺨 검둥오리를 봤어요. 흰뺨 검둥오리는 알을 몇 개씩 낳나요? 흰뺨 검둥오리는 몸색은 어두운데 얼굴은 밝게 보여서 붙은 이름이에요. 멀리서 보면 몸은 검은색이고 머리는 흰색으로 보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털을 잡고 산다고 해서 터울이라고도 해요. 흰뺨 검둥오리는 4월에서 7월에 우리나라에서 짝짓기를 해요. 물과 풀숲에 마른 풀과 지푸라기로 접시처럼 생긴 둥지를 만들고 바닥에는 털을 깔아요. 흰색 알을 10개쯤 낳아 암컷이 26일 동안 품으면 새끼가 나와요. 갓 나온 새끼는 젖은 몸이 마르면 곧 어미를 따라 걷거나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지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상추쌈에 싸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상추를 상추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나요? 상추는 잎줄기를 먹으려고 심어 기르는 하늘살이 잎줄기 채소예요. 상추는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길러 먹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쯤 전부터 기르기 시작했대요. 보통 봄에 씨를 뿌려 초여름에 잎을 뜯어 먹지요. 상추는 상추 말고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상추의 다른 이름은 부리, 부루, 상치예요. 상추는 집에서 기르기 쉬운 채소예요. 화분에다 몇 포기만 심어 두어도 초여름까지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잘 자라니까요. 물만 잘 주면 병도 잘 안 걸리고 벌레도 안 먹으니까 어린이들도 쉽게 기를 수 있답니다. 상추의 잎을 따거나 줄기를 자르면 흰즙이 나오는데 이 즙에는 수면제와 같은 약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추쌈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오지요. 모두 정답을 다 맞췄나요? 아마 맞히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무엇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동물이나 식물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도감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도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도감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훈이의 이야기를 읽고 지훈이가 어떤 책을 찾아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네 가족은 휴일마다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하는 도중 황새를 본 지훈이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 새는 황새가 아니라 두루미라고 알려주셨어요. 황새와 두루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진 지훈이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도서관에 간 지훈이는 어떤 책을 찾아보아야 할까요? 정답은 도감이에요. 도감은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엮은 책을 말해요. 지훈이처럼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도감을 찾아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도감을 활용하여 궁금한 동물이나 식물의 특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궁금한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알아야 해요. 이름을 모른다면 주변 어른께 이름을 여쭈어 보거나 도감 속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도감의 목차 혹은 색인에서 궁금한 동물이나 식물이 몇 쪽에 있는지 찾아야 해요. 목차란 책 속에 있는 제목이나 내용을 차례대로 써놓은 것으로 주로 책의 맨 앞부분에 위치해요. 또 색인이란 책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리해놓은 목록을 말해요. 색인은 주로 책의 맨 뒤에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차나 색인에서 찾은 페이지로 이동하여 궁금한 동물이나 식물의 설명을 읽으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도감은 도서관에 종류별로 있으니 도감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도서관으로 와서 사서 선생님께 도감의 위치를 물어보세요. 동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책을 몇 권 추천해 주려고 해요. 사소한 구별법, 이유가 있어서 진화했습니다. 왠지 이상한 동물 도감 모두 귀엽고 실감나는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도서관에 와서 빌려보세요. 식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 책들을 읽어보세요. 식물은 떡잎부터 다르다고요? 씨앗은 어떻게 자랄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초록 반려식물. 이 책들도 식물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책들이 궁금한 친구들도 도서관에 오면 빌릴 수 있어요.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을 위한 미션이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동물이나 식물을 골라 나만의 동물 도감 혹은 나만의 식물 도감을 만들어 보세요. 5가지 이상 조사하여 나만의 동물 도감 혹은 나만의 식물 도감을 만들어 사서 선생님께 보여주면 연체 풀기 쿠폰 1장을 선물로 줄 거예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하고 싶은 친구들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도감을 만들 때 유의사항이에요. 도감의 모양은 자유롭게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제목, 만든 사람, 목차, 그림과 설명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도감의 예시예요. 표지에는 제목과 만든 사람이 들어가 있죠? 내용에는 그림과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시에는 목차가 없지만 실제로 만들 때는 목차가 들어가야겠죠?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마칠게요. 오늘도 열심히 잘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요.